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NEED 프레임워크의 욕구를 탐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욕구를 알아차렸다고 해도 잡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다시 흔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다움 설계연구소 김수정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니드 스캔을 통해서 나만의 욕구를 탐색하는 중요성과 그것이 나다움을 설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분명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어수선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아, 나는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분명 확인을 했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 초조해지고 아, 나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는데도 자꾸만 남들의 성공 스토리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소음이 울려 퍼지는 우주와 같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계속 다른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것처럼 내 욕구의 신호를 읽으려고 하는데 사방에서 다른 신호들이 끊임없이 날아오는 그런 환경에 현대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잡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다운 선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를 잡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잡음의 정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홍수 속에 있는 디지털 잡음을 말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비교와 불안의 목소리, 심리적 잡음이 있고요. 세 번째는 타인의 기대와 시선, 관계적 잡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잡음, 디지털 잡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테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집어들고 잠자기 전까지 누군가의 소식, 어떤 정보, 온갖 메시지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의 뇌가 24시간 라디오를 틀어놓고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너무 많아서 정작 내가 들어야 할 메인 시그널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뇌는 하루에 35,000번의 결정을 내린다는 그 연구 논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중 얼마나 많은 결정이 진짜 내 의지로 내린 결정일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누군가 던져준 정보에 반응하는 조건반사에 가까운 선택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디지털 잡음 홍수 속에 살고 계시나요? 자, 두 번째는 심리적 잡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소음입니다. 아, 저 친구는 벌써 저런 성과를 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야,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하나?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나의 뇌리를 어지럽힙니다. 마치 마음속에 수많은 비평가가 살고 있는 것처럼요. 근데 정말 약간 우픈 건 이 비평가는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부족하다고, 네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더 빨리 가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몇 명의 비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저랑 그 심리적 잡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비평가도 몰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잡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동료들의 평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어 내 선택을 흔들어 놓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 동력을 잘못 활용하면 잡음에 끝나고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삶이 아닐 텐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너무 갇혀 있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내 인생이 연극 무대가 되고 나는 관객의 박수를 받기 위해 정작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역할을 연기하며 사는 것 같죠. 타인의 관심과 기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 잡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중심을 잡아야 타인의 관심과 기대가 사랑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잡음들 속에서 살다 보면 흔하게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 목록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회사 업무, 가족 챙기기, 자기 개발. 그런데 하루가 끝나면 정작 뭘 한지 모르겠다. 바쁘긴 했는데 뭔가 허전하고 열심히 살긴 했는데 보람도 결과도 없다. 뭔가 덫에 걸린 듯한 느낌이죠. 이분은 분명 성실한 분입니다. 게으르거나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잡음 속에서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니드 프레임워크가 아니죠. NED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잡음을 제거해 나가면서 같은 하루를 살아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셨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확인하는 시간을 하루에 2번으로 정해두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또 잡음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가족이나 주변의 기대보다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애정어린 기대나 바람 또 조언은 그건 그냥 사랑 자체로만 관심 자체로만 받아들이고 그 내용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번도 그분들에게 내가 원하는 삶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나답게 설계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과 우려일 뿐입니다. 그분들을 비판할 필요도 없이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만 취하고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같은 일을 해도 훨씬 집중이 잘 되고 같은 시간을 보내도 훨씬 만족스럽다고 에너지가 차오르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잡음을 제거한다는 것을 마치 조용한 곳으로 이사가는 것쯤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있는 세상에서 나를 위한 엑기스나 애정은 취하고 진정한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음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고 소음이 내 삶의 배경음악 또는 변주곡 이런 식으로 들릴 겁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잡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1분 룰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1분만 또는 30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걸 확인하는 게 내 욕구와 어떤 관련이 있지? 이것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냥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만지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한번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욕구, 내 마음, 이 딱 2단어. 내 마음, 내 욕구 이렇게 생각해서 나에게 한번 잠시 멈추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알아차리고 다시 그 방향을 내게 조금 돌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안식일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 중에 2-3시간이라도 아니면 주말 중에 반나절이라도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와 거리를 두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휴대폰에서 눈을 잘 떼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실제로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다음은 심리적 잡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잡음은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무조건 억누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저기 비교 구름이 지나가네 하고 지켜봐 주는 겁니다. 굳이 구름을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갈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나와 같은 조건에서 시작한 사람일까? 또 그 사람의 성공 뒤에는 어떤 노력과 시간과 희생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겉보기만 부러워하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다 보면 비교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의 여러 마음 중에 비교라는 마음도 있지. 비교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건 나의 일부야 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관계적 잡음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데요. 관계적 잡음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기대와 내 삶을 분리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친구가, 연인이, 나의 자녀가, 동료가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곧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분명 취사 선택하시되 나의 욕구와 내가 지향하는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모두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만 받아들이시지 그것이 곧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타자가 있을 때 그분의 기대대로 여러분이 살았을 때 정말 그분이 행복해 할까요? 아니면 그분도 결국 다른 기대를 하게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욕구 분석을 해봤더니 나는 이런 욕구가 강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가장 나답게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살기로 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소통에 훨씬 이롭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갈등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그 틀이 깨지면서 더 깊게 서로를 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잡음을 제거한 후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내면의 공간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조금은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잡음을 제거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합니다.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약간 여유, 공간 이런 게 생기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나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감정이 들어올 틈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음을 정리하고 나면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1, 2년에 한 번씩 옷장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걸 이 공간이 생겼을 때 그 행복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옷으로 채울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그 비어있는 것 자체가 이 가능성과 홀가분함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러한 잡음을 정리하고 나면 여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여백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걸로 쓰레기장 같았던 머리가 꽃밭이었던 내게 여백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도 좀 보이고 나는 정말 이런 걸 하고 싶었구나. 이런 방식으로 살고 싶었구나.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구나. 마치 시끄러운 카페에서 또는 소음 가득한 매연 가득한 거리에서 조용한 도서관 깨끗한 거실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읽어도 훨씬 깊게 사유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을 해도
훨씬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어떻게 하지? 라며 무한 루프 끝없이 고민을 했다면 잡음을 제거하고 나면 내 욕구에 맞는 선택은 이거야 하고 훨씬 빠르고 확신 있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단 기준이 외부가 아니라 나의 내부 마음 심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어떤 게 더 안전한지 이런 복잡한 계산 대신에 이게 나답네. 이게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네. 이게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나?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잡음을 제거한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는 계속 들어오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도 사람이니까 때때로 생길 거고 다른 사람의 기대도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잡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라디오의 볼륨을 조절하는 것처럼 또 채널을 조절하는 것처럼 어떤 소리를 들을지, 어떤 소리는 크게 들을지, 작게 들을지, 아예 꺼버릴지 이 모든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또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명확하니까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상황을 통제하는 자유가 아니라 외부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을 선택하는 자유. 이거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잡음 제거는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자 연습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소리에 집중할까? 지금 이 정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까? 지금 이 생각이 나를 내 길로 끌고 가고 있나?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조금씩 내 안의 공간을 말끔하게 정리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익숙했던 소음들이 없어지고 내가 갖다 버린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불안을 견디려면 더 깊게 나를 탐색하십시오. 나의 욕구를 바라보시고 나의 우선 가치, 나의 핵심 가치를 정하는 일을 하시면 점점 불안하기보다는 단단해지면서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잡음 제거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꿈틀꿈틀 에너지가 살아나는 거를 느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온갖 잡음을 처리하느라 나의 소중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었던 터라 이제 그 에너지가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적어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불필요한 프로그램 삭제하면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회복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 NED 프레임워크의 세 번째 단계인 에너지 플로우입니다. 회복된 에너지를 잘 흐르게 하는 몰입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